다음 4번입니다. 날씨와 바람 속성 값에 따라 어떤 게임을 진행할지 진행을 안 할지를 보여주는 테이블이에요. 자, 게임 여부 요걸로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자, 해당 게임의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결정 트리를 생성하고자 한다. 자, 생성 과정에서 각 노드의 불순도는 진위 개수로 계산하고 속성의 중요도는 정보 이득으로 판정한다. 진위 개수는 요 수식을 이용해서 구합니다. 자, 이때 P의 T분의 I, 요거는 T에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I에 속하는 데이터의 비율을 의미한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수식을 직접 써보면 좀 이해가 오히려 빠를 것 같아요. 자, 1번에 보면은 루트 이 결정 트리를 일단 그려야죠. 그려서 루트 노드에 위치할 속성을 결정하라고 했으니까 그 과정을 설명하는데, 먼저 이 수식을 진위 개수에 대한 수식을 이해하고 이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풀어내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결정 트리를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보면은 이 수식을 볼게요. 자, 1에서 뭔가 이 시그마 이 합을 뺍니다. 합을 빼는데 요 안에 C만큼 반복되는 거죠. C는 클래스 개수예요. 클래스 개수라는 거는 게임이 진행될 되지 않을 것이다, 될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 클래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우린 지금 게임의 진행 여부에 관심이 있는 거잖아요. 최종 결과값. 그래서 그게 클래스의 개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주는데, 자, 이때 그러면 진위 개수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두 가지를 계산해야 돼요. 자, 날씨일 경우 날씨에 대한 진위 개수, 그 다음에 바람에 대한 진위 개수를 두 가지를 구합니다. 자, 게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게 날씨, 바람 이 두 가지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를 구하는 겁니다. 먼저 날씨부터 구해보면은 날씨가 이렇게 맑음 두 가지의 경우, 그 다음에 흐림 하나, 비 하나 이렇게 있어요. 두 개 하나입니다. 자, 그 각각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는데, 먼저 맑음에 대해서 계산을 해볼게요. 자, 이때 이 수식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1을 먼저 1에서 빼주고요. 1에서 뭔가를 빼주는데 요 뭔가 합을 빼줍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C가 2라고 그랬죠. 그래서 두 가지 경우, 게임이 진행될 때와 진행되지 않을 때를 계산을 해주면 됩니다. 먼저 진행될 때를 볼까요? yes인 경우, 자, 맑음일 때 yes인 경우가 지금 이 밑에만 있어요. 여기 없죠. 지금 yes가 없습니다. 그래도 이 경우가 존재하지 않아요. 자, 이게 지금 존재하는 데이터 중에서 이거의 비율이잖아요. 그러면은 요 두 개 중에서, 맑음에 해당하는 요 두 개 중에서 지금 게임 진행 여부가 0, yes인 경우가 0입니다.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0. 근데 그거의 여기 제곱이죠. 자, 이렇게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자, 이걸 다 더해서 빼라고 했으니까 여기 빼기죠. 빼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은 요 시그마 합이잖아요. C인 경우, 요 C가 지금 2니까 yes인 경우 지금 빼줬으니까 no인 경우도 빼주면 됩니다. no인 경우는 두 가지죠. 두 개 중에서 두 개입니다. 두 가지 중에 두 가지, 100%죠. 이거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역시 이거 다 제곱한 거의 합이니까, 제곱한 거에 합을 해서 결국에 1에서 빼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요거를 지금 맑음인 경우, 흐림인 경우, 비인 경우 세 가지를 다 구하면 되는데, 이 맑음인 경우는 지금 전체 4개 중에서 두 가지죠. 4개 중에 두 개니까 여기다 4분의 1을 곱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해줘요. 그러면은 이제 흐림이에요. 흐림. 이거는 4개 중에 한 가지죠. 4분의 1을 써줍니다. 똑같이 1에서 빼주는데, 흐림일 때는 yes만 하나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총 한 가지죠. 총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요거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럼 뒤에 거 노인 경우는 한 가지 중에서 없죠. 0. 제곱을 이렇게 또 빼줍니다. 그 다음에 더하기 4분의 1. 이번에는 b로 갑니다. 얘는 4분의 1에서 똑같이 1에서 빼주는데 얘도 yes밖에 없어요. 한 가지 중에 한 가지. 요 앞에 거랑 계산 과정이 똑같겠네요. 이렇게 계산을 해줍니다. 계산해주면은 지금 여기가 1이니까 1 없어져가지고 여기 0이고요. 여기도 이거 1 없어져서 0, 이것도 1 없어져서 0, 다 0입니다. 그래서 0이 나오고요.
그럼 이번에는 바람인 경우 구해보겠습니다. 자, 바람인 경우는 자, 바람이 있는 경우 하나, 없는 경우 세 가지예요. 그래서 총 4개 중에 있는 경우가 하나입니다. 4분의 1. 자, 있는 경우부터 구해볼게요. 자, 똑같이 구해보면은 1에서 빼주는데 있을 때 게임 진행 여부가 no밖에 없어요. 자, 한 가지 중에 yes는 지금 0이니까 yes인 경우, 그 다음 no인 경우는 한 가지죠. 이렇게 빼줍니다. 자, 그 다음에 바람 없음이에요. 바람 없음 3가지 4분의 3 써주고, 자, 다음에 1에서 또 뭔가를 빼주는데 요 3가지 중에 yes가 지금 2개죠. 그러니까 3분의 2의 제곱을 빼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no는 한 가지 3분의 1의 제곱. 이렇게 계산식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여기 지금 1이죠. 얘랑 얘랑 없어지니까 여기는 지금 0입니다. 자, 더하기 요 뒤에 것만 계산하면 돼요. 4분의 3에다가 곱하기 요 안에 계산하면 요거 지금 9분의 4죠. 요거는 9분의 1, 9분의 5를 빼주니까 9분의 4가 남겠네요. 이렇게 약분하면은 3분의 1이 남습니다. 그래서 날씨인 경우에 0, 바람인 경우에 3분의 1의 진위계수를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값이 작은 이 날씨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 트리의 루트 노드에 위치할 속성은 날씨가 되겠습니다. 이 값이 작은 날씨를 선택을 하는 겁니다. 이 결정 과정은 이 계산식을 이용해서 설명을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결정 트리를 완성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날씨가 이렇게 3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맑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흐림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비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지고, 자, 이때 자, 볼게요. 바람이 없고 게임 진행이 안 되는 경우, 그 다음에 바람이 있고 게임 진행이 안 되는 경우, 이렇게 2가지가 있습니다. 게임은 결국에는 진행이 안 돼요. 게임 진행은 no입니다. 자, 그 다음에 흐릴 경우 바람이 없어요. 자, 그때 게임 진행은 yes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비인 경우 바람은 없고 게임 진행은 yes입니다. 이렇게 그려지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새로운 조건이 들어왔어요. 날씨는 흐린데 바람은 있다. 자, 그럼 날씨를 먼저 보게 되죠. 루트에 날씨가 있으니까. 그래서 흐림으로 들어와서, 자, 여기로 들어옵니다. 흐림이 있는데 이 게임 여부가 지금 yes예요. 자, 이때는 바람이 없었지만은 데이터가 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에 상관없이 그냥 yes로 결정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바람이 있음에 상관없이 요 날씨 흐림일 때 이렇게 들어오니까 여기서는 yes. 그래서 게임의 진행 여부는 yes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풀어봤고요.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트랜잭션 고립성 수준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반복할 수 없는 읽기, non-repeatable read. 자,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예를 들어 설명을 해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은 TA와 TB 2개의 트랜잭션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여기서 read A를 해줬습니다. 하나를 읽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write A를 해줬습니다. 값이 바뀌었죠.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읽는 거예요. 자, repeatable read잖아요. 반복해서 읽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읽은 값과 여기서 읽은 값은 다르죠. 여기서 뭔가 썼기 때문에. 그래서 이 반복해서 읽기가 안 되는 겁니다. non-repeatable read죠. 자, 이런 경우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 자, 어떤 트랜잭션이 어떤 변수를 읽었는데 그 후에 다른 트랜잭션에서 그 값을 쓰고, 그 쓴 후에 다시 원래의 이 본 트랜잭션에서 읽었을 때 처음에 읽은 값과 나중에 읽은 값이 다르게 된다. 이게 반복할 수 없는 읽기가 되겠습니다. 자, 2번 2단계 로킹 규약. 자, 팬텀 읽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2PL 기법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는지. 자,
팬텀 읽기 문제라는 거는 어떤 테이블이 이렇게 있어요. 자, 뭐 EMP 테이블이라고 할 거예요. 여기 4번이 있고 여기 예를 들어서 뭐 부서 코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4번에 어떤 값 넣어서 인서트를 해줄 수 있겠죠. 그때 뭐 4번 3이다. 그 다음에 뭐 데이터 들어가고 부서 코드 101이다. 이제 이렇게 했는데 요 인서트 문장이에요. 자, 근데 이 앞에서 셀렉트를 해줍니다. 셀렉트를 해주는데 부서 코드가 101인 어떤 데이터의 개수 카운트를 읽었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500건이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서 500건을 읽어야죠. 근데 여기서 한 건을 인서트를 해줘 버리니까 여기서 읽는 값과 여기서 쓰는 값이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서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죠. 이 인서트가 셀렉트에 영향을 미치게 되죠. 자, 이게 팬텀 읽기 문제입니다. 자,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여기서 뭔가 셀렉트를 하고 있으면은 인서트를 못하게 막아야죠. 자, 테이블이 이렇게 있는데 자, 여기 데이터를 이렇게 읽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뭔가 인서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만 락을 하게 되면은 여기다 인서트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되면 지금 이 팬텀 읽기 문제가 발생을 하니까 요 투플별로 락을 거는 게 아니라 이 전체 릴레이션에 락을 걸면은 어떤 트랜잭션에서 이 셀렉트를 하고 있을 때 인서트를 못하게 막을 수가 있겠죠. 전체 릴레이션을 락을 하니까. 그래서 이 이거에 대한 어떤 해결책으로서 이 락의 단위를 투플이 아니라 릴레이션으로 더 범위를 넓히는 거죠. 범위를 넓혀서 락을 걸면은 이 문제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플 단위가 아닌 릴레이션 단위로 락을 한다. 이게 하나의 해결책이 되겠습니다. 자, 이거 이외에도 뭐 또 하나 인덱스 락킹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인덱스 락킹이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이거는 테이블이 있으면 이쪽에 인덱스가 또 따로 있을 겁니다. 기본 키가 있으면 기본 키에는 기본적으로 인덱스가 있죠. 기본 키가 아니더라도 어떤 유니크한 값에는 인덱스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인덱스를 락을 해버리면은 이 테이블에서 인서트를 하고 싶어도 인서트를 할 수가 없죠. 셀렉트를 할 때 이 인덱스를 락을 해버리면은 인서트를 할 수가 없습니다. 얘뿐만 아니라 얘도 값을 바꿔줘야 되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두 가지 해결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투플이 아닌 릴레이션으로 락의 범위를 더 넓힌다. 그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덱스에 대한 락을 걸어서 해결을 한다.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 둘 중에 뭐 하나 써주면 되겠습니다. 뭐 여러 개 쓰란 말 없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3번 로킹 기법에 기반하여 트랜잭션을 병행 수행하고자 한다. 높은 수준의 고립성 수준을 사용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을 써라. 자, 이 락킹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병행 제어를 하기 때문이잖아요. 이렇게 병행 제어를 하는데 서로 영향을 미쳐서 이제 문제가 돼요. 근데 어쨌든 병행 제어를 하려는 거는 효율적으로 좀 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인 거죠. 이 제한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 병행 제어를 하는 건데 높은 수준의 고립성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 병행 제어, 병행되는 그 범위가 좁아지게 되겠죠. 그래가지고 궁극적으로는 병행 제어가 다 없어지고 그냥 직렬을 해서 수행하는 결과가 되겠죠. 고립성이 최고 수준까지 가게 되면은. 그래서 고립 수준을 낮추면 효율적으로 성능 좋은 시스템을 구축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이건 장점이고 단점은 이 고립성이 너무 높아지면서 병행 제어의 의미가 사라져서 시스템의 효율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 여기까지 하고 오늘 2020년도
데이터베이스로 문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